휴먼 브랜드 내 이름처럼 살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제품, 그리고 좋은 브랜드. 사람을 대하는 저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심할 사람, 두 번째도 매우 조심할 사람, 그리고 세 번째도 매우 조심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는 것이 마치 세상 사람을 황인, 흑인, 백인으로 나누는 무지와 편협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길게는 설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이 기준은 제가 살면서 상처를 받고 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세우고 난 후부터는 저는 사람 때문에 크게 낙담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무한 신뢰하지 않는 것만으로 인생이 편해집니다. 특히 매우 조심할 사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우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과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장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족과 친구입니다. 내 옆에 있고 나랑 친할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는 저를 속이기도 하고 학대도 합니다. 저는 언제 자신에게 당할지 몰라서 항상 제 자신을 경계합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이것은 마치 일주일 굶긴 20m 보아뱀과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기분입니다. 800일을 해준 것인지 아니면 나를 휘감고 있는지 알 수 없죠.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관계를 조심합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조심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풀어버리는 좋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정하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임기응변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순발력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해 인정과 부팀성이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며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단 행하고 나중에 수습하는 사람이 모험심이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함께 하고 싶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싫다고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죠. 제품에 대한 기준은 사람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가격 비교나 상품 후기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저의 기준은 쓰고 버리거나 다시 되파는 제품은 사지 않습니다. 한 번 쓰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을 구매합니다. 저의 첫 직장은 의류 수출 부서에서 제조 대행사로 일했습니다. 해외에서 주문을 받으면 실을 사서 염색을 하고 원단을 짜서 옷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옷 한 벌 원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충동 구매나 트렌드에 휩쓸려 옷을 사지 않습니다. 옷을 사면 병아리 감별사가 병아리를 뒤집어 항문 부분을 살짝 눌러보고 모양으로 식별하는 것처럼 옷을 뒤집어 봅니다. 박음질이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오버로크에 따라서 옷을 생산한 사람의 디테일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끝나면 청동기 시대의 물품을 평가하는 감정사가 됩니다. 생산지와 생산자를 검색하고 회사 도메인을 살피면서 어떤 가치로 만들었는지를 파악합니다. 이래서 옷을 하지 못하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옷을 구매하는 한 가지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패션 브랜드가 처음에는 비싼 가격을 달고 나왔지만 며칠 되지 않아서 할인하는 제품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가격을 많이 할인한 제품을 샀다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된 속임수입니다. 좋은 제품을 찾고 사용해보니 제가 만났던 좋은 사람과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먼저 좋은 제품 설명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좋은 제품의 기준은 가격과 품질 그리고 명성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성은 없지만 가격 대비 품질은 좋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과 명성이 있는 제품을 명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절대의 기준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명품을 럭셔리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빛의 조명도인 럭스라고 생각해서
명품의 명을 이름명이 아니라 밝은 명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명품이라는 단어는 유럽 고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명품은 말 그대로 이름값을 하는 제품입니다. 이름 자체가 값은 없습니다. 이름값이란 기대와 신뢰를 말하는 거죠. 명품이란 자신의 이름이 제품이 된 브랜드를 말합니다. 앞으로 설명할 휴먼 브랜드도 이와 같습니다. 저의 명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볼펜을 쓰지 않고 만년필을 사용합니다. 볼펜을 쓰지 않는 이유는 항상 같은 글씨체가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년필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펜촉과 길들여진 펜촉에서 나오는 나의 글씨체는 다릅니다. 같은 만년필이라도 펜촉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리고 어떤 노트에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만년필은 가성비 만년필이라고 할 수 있는 라미입니다. 연필처럼 사각사각 소리를 내는 라미 만년필을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6개를 잉크 색깔, 그날 기분, 쓰고 싶은 주제, 그리고 노트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명품으로 인정하는 몽블랑 만년필이 있습니다. 선물 받은 것을 포함해서 4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사용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이겠지만 몽블랑 만년필은 볼펜처럼 자신만의 몽블랑체가 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로 나의 필체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필체 느낌을 가진 하나만 사용합니다. 나에게 라미와 몽블랑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만년필이 있습니다. 트위스비 만년필이죠. 이 만년필은 나의 필체가 아닌 다른 필체를 만드는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글을 쓸 때 이 만년필을 사용합니다. 만년필 사용 후기를 이렇게 많이 쓴 이유는 좋은 제품에 대한 주관적 기준을 먼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45,000원 만년필과 90만원 만년필이 같이 갖고 있는 좋은의 기준을 거부감 없이 설명하고 싶었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제품과 좋은 사람의 공통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오래 사용해도 언제나 같은 모습입니다. 가전제품 광고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양복 의류 광고에서는 막 사입어도 1년 된 듯한 옷, 10년을 입어도 1년 된 듯한 옷이라는 말도 있었죠. 좋은 제품 중에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반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자연세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가 된다는 엔트로피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품과 좋은 사람에게는 10년이 지나 강산이 변해도 엔트로피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좋은 제품은 원래 형태를 오래 유지합니다. 라미 만년필은 플라스틱인데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그 변형은 거의 없었습니다. 플라스틱 컬러의 변색이 오래 사용한 가죽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의 착각과 착시입니다. 몽블랑은 변색도 없습니다. 만년필 뚜껑 캡에 있는 클립의 잔 기스를 제외하고는 항상 식품 같은 컬러를 유지하고 있죠. 제가 절대로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 소개입니다. 특히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를 한동안 만나지 않다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 낭패를 겪은 일이 많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거나 더 좋아진 사람을 만나기란 참 어렵습니다. 장사도 쓰러뜨리는 세월 앞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행히도 저는 좋은 사람을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이 추구하는 지식과 신념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디테일과 끝마무리가 정교합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의류까지 좋은 제품의 특징은 끝마무리와 예상하지 못한 디테일입니다. 명품 브랜드 상품을 관찰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만든 이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토록 집착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제가 이렇게 놀라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카피하는 업자는 겉모습은 얼마든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디테일과 마무리입니다. 디테일을 카피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죠. 소비자가 굳이 찾아보지 않는 곳이지만 좋은 제품은 고객에 대한 존경과 섬김으로
디테일에 집착합니다.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뒷자리마다 숨겨져 있지만 승차감을 위해서 만든 부분들, 가죽과 옷의 경우에는 바느질과 마무리 끈처리까지 고민했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제품들은 평상시에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저 그렇게 만든 제품을 경험해보면 뭔가 좀 다르네 라는 느낌으로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쓰면 쓸수록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디테일과 마무리가 탁월한 좋은 제품은 내가 대접을 받는 기분을 줍니다. 하다못해 제품을 포장을 보면 만든 사람이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과장된 포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죠. 반면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여러 업체의 경쟁을 통해서 만든 패키지는 딱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바로 분리수거되죠. 포장 뜯는 것 자체도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애플입니다. 2008년 애플 아이팟을 처음 사서 패키지를 뜯었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충격이었죠. 좋은 사람도 디테일과 끝마무리가 다릅니다. 회의 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 질문의 방법, 그리고 몸 행동까지 다릅니다. 문자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한 번에 보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써서 확인 후에 복사해서 붙여 보낸지도 알 수 있죠. 커피를 사줬을 때의 반응과 리포트 발표를 할 때 준비성도 다릅니다.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게임을 앞두고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준비하여 시작하자마자 모든 것을 자동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리듬을 타면서 일합니다. 디테일과 마무리가 탁월한 사람과 일하면서 그들의 마무리는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었다는 서명을 남기는 것처럼 일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면 일에 대해 차원이 다른 의미를 공유해 줍니다. 셋째, 사용자에 대한 섬세하고 겸손한 배려가 있습니다. 좋은 제품은 사용하면서 감탄을 넘어 감격하게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많은 기능이 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능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있거나 언젠가는 만들어지죠. 디자인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iOS를 총괄 관리했던 전 애플 디자인 책임자 조나단 아이브의 관점을 들어보죠. 아이폰이란 하나의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루는 하모니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인 거죠. 우리는 그 경험을 계속 다듬어 나갑니다. 과감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를 허물면서 더 강력하게, 더 직관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더 유용하게 만들어 갑니다. 친숙함과 새로운 느낌을 동시에 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사용자 경험은 친숙함과 새로움이라고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친숙함이라는 우리 본성에 맞는 것이고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세상에 없던 순간을 말하죠. 이런 경험은 좋은 제품을 살펴보면 기능인지 디자인인지 모르는 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러닝용 신발이나 로드 자전거의 디자인을 보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찾아봅니다. 소비자는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몰라도 되는 기능이지만 그들은 저항과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세심한 디자인으로 보여줍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제품인 것처럼 만듭니다. 언젠가는 사용자가 자신의 그 마음을 알게 될 것을 확신함이 만들죠. 자신의 분신처럼 애정을 기울여 만들 때 좋은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제품에 숨어있는 기능을 보면 마치 사용자를 위한 만든 이의 서명처럼 보입니다. 좋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대접한다의 황금률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대방 중심과 입장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과 대화하거나 일하고 있으면 내가 존중받고 있는 것을 느끼죠. 참고로 인간은 신과 동물 그리고 무생물까지도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입견만 가지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가식인지 진심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짓의 배려와 겸손에 자주 속는 이유는 본능적인 느낌을 인정하지 않거나 관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보이지 않는 부분도 아름답습니다. 애플의 경쟁사, 그러니까 국내 핸드폰 제조사에서 프로젝트를 받아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 직원이
나에게 왜 애플 핸드폰을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일하면 최소한 같이 일할 때는 우리 핸드폰을 쓰라는 암묵적 압박이었죠. 예전에 어떤 자동차 회사는 자사 회사 자동차 외에 다른 자동차 브랜드를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전설과 비슷한 거죠. 암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핸드폰 뒤를 열어서 배를 따고 배터리를 바꾸는 것이 좀 끔찍해서요. 핸드폰은 나의 분신에 가까운데 배터리를 갈 때마다 기계처럼 느껴져요. 놀랍게도 그들은 나의 궤변에 수긍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 뒷면 커버를 잡아 뜯어서 배터리를 교환하는 핸드폰은 사라졌습니다. 애플의 보이지 않는 면이 궁금하다면 구글 검색창에 애플 제품 분해라고 검색하면 소비자가 보지 못하는 애플 기계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비자가 절대 볼 수 없는 부분도 디자인합니다. 확인을 위해서 다른 제품 분해도 검색해서 보시면 수긍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애플 제품을 처음 분해했다면 일반 기계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외계인 설계도를 보는 느낌일 것입니다. 이사를 하다가 보면 소파 밑을 볼 때가 있습니다. 럭셔리한 가죽 소파일지라도 그 밑은 천에다가 타카총으로 마무리한 어설픈 모습입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버리는 가죽을 칼로 잘라보니 사람의 뱃살 지방과 같은 노란 싸구려 스펀지가 보였습니다. 속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방법은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을 꺼낼 때 말로 보여줍니다. 저는 7년 동안 잡지 편집장으로 하면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면 말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주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장은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어떤 구조로 자기 생각을 전개하는지, 특히 어떤 주제에도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많이 쓰는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눈을 봅니다. 믿음, 가치, 세계관과 신념은 눈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말할 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빛이 나와 눈을 밝혀줍니다. 사람을 보는 저의 기준으로 설명한 조심하다의 의미는 피하라와 기피하다가 아닙니다. 조심해야만 관찰할 수 있고 관찰해야만 나의 눈이 주는 잘못된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좋은 제품은 자기다움으로 남과 다릅니다. 좋은 제품은 자기 얼굴이 있습니다. 100m에서 보아도 그 자동차가 어떤 브랜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십 대 컴퓨터가 진열되어 있어도 단번에 알아보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기능과 실험 횟수만 보아도 이 신발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 만들었지만 여전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발도 있죠.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자기 얼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10년 주기로 보지 않으면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좋은 제품은 경쟁 제품과 다투지 않고 관심과 돈이 쏠리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의 얼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은 목적을 통해 자신이 되어갑니다. 좋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도 흉내내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다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에 사람의 인정, 칭찬, 그리고 비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사람은 그 사람답게 일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이 경력이 되고 그 경력은 소명의 열매가 됩니다. 자기답게 일하는 사람의 가치는 남들도 부러워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답게 일하면서 남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한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자신의 얼굴입니다. 자기 이름을 빛나게 합니다. 좋은 제품은 브랜드를 만들고 좋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만듭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좋은 제품의 기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태도에 있습니다. 디테일, 내구성, 섬세함,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처리, 그리고 자기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자세입니다. 좋은 제품이 되는 방법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제품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든 제품을 될 때 우리는 그 제품에서 만든 사람의 정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햄버거와 자기 자식에게 줄 햄버거는
돈을 벌기 위해 파는 햄버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성비를 가치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제품을 볼 때 가슴이 뜁니다. 파타고니아 아웃도어 브랜드 캠페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Buy less, demand more. 덜 사고 더 요구하세요라는 캠페인입니다.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의류산업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오염원 중 10%를 배출합니다. 또한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직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목소리를 높인다면 산업계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과 공정무역에 대해서 사용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오염 분야 2위인 의류가 변할 수 있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자신의 옷을 구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료를 공급하는 사람도 식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듯 좋은 제품이야만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품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제품 그 너머에서 자신의 제품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고 상상만 했던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가족처럼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들이 만든 제품을 응원하고 그들은 자신의 제품으로 우리를 돌보아 줍니다. 그들이 만든 제품으로 우리의 일상과 직업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을 만든 사람부터 조심스럽게 찾습니다. 탈무드에서 친구를 고를 때는 계단을 한 걸음 올라가라 라는 말이 있죠. 제품을 고를 때도 친구 선택처럼 한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비싼 제품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소비자가 이처럼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니,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좋은 제품은 좋은 생태계를 만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